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시게끔 되면 이런 것을 배우실 수 있다. 이런 것을 광고를 하기 위한 오늘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강의가 보면 크게 보면은 여기 보면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서 부동산 소송이다. 이 특수 경매가 있고 여기 밑에 보면 토지 개발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 소송이라는 책이 4권을 가지고 한 권을 가지고 매주 화요일 날 2시간씩 강의를 해서 한 권이 한 달을 걸리기 때문에 부동산 소송이다를 가지고 등록을 하시면은 4개월이 걸리고 토지 개발이다고 강의를 등록을 하시면 또 4개월이 걸립니다. 여기에 부동산 소송이다는 내용은 특수경매를 여러분보다 앞서서 몇 년 전서부터 저에게 이런 강의를 수강을 해서 이런 것을 낙찰을 받아서 이렇게 돈을 벌었다는 실전 사례가 교재 하나마다 한 20개에서 30개씩 있기 때문에 실전 사례가 여기 한 100몇십 개 정도를 들으실 수가 있고, 그런 실전 사례와 비슷한 것이 경매로 다시 또 나오게끔 되면 제가 한 달에 2번씩 이런 물건을 이렇게 낙찰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고 추천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과정이 일주일에 한 번씩 특수경매 토지개발하는 강의가 있고 한 달에 2번씩 돈을 벌 수 있는 것을 제가 권리분석에서 골라서 추천을 해주는 강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강의를 만들었냐면은 예전에 저에게 경매 강의를 들으신 분이 엄청나게 많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한테다 경매 강의를 들으신 분이 아마 몇만 명 정도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90%는 법원에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강의만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원리는 다 알아도 입찰 들어가고 낙찰을 받고 뒷마무리하는 거에 자신이 없다 보니까 못 들어가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직접 추천 물건을 골라드리고 낙찰 받는 방법, 권리분석하고 뒤에 마무리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낙찰 받게끔 되면은 낙찰 받고 뒤 마무리를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에게 컨설팅 비용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컨설팅 비용 때문에 저에게 낙찰 받았다고 도와달라는 소리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될 텐데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추천 물건을 강의하면서 컨설팅 비용을 아주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 없애면 저는 그럼 수강료를 어떻게 받느냐, 강의는 뭘로 받느냐, 이게 얘기는 뭐냐면 1년 동안 추천 물건 강의하는 거를 1년 동안을 120만 원을 받습니다. 120만 원을 받는데 1년 동안을 수강을 드리면서 한 개 낙찰을 받아서 제가 권리 분석을 해드리고 입찰 들어가는 방법부터 팔고 빠져나오는 것까지 다 설명을 드리게끔 되면은 그분은 사실은 강의를 1년 듣는다고 했지만은 한 개 낙찰 받는 거 아니에요, 1년에. 그러니까 그 1년에 제가 그런 물건을 그냥 120만 원을 컨설팅 비용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1년 동안 수강을 하면서 한 번도 낙찰을 못 받는다고 하시는 분은 120만 원이 없어지는 거고, 만약에 한 개 이상 2개, 3개를 낙찰 받으시는 분은 120만 원 정도를 가지고 2개, 3개를 낙찰 받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고 빠져나오게끔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좀 편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낙찰 받고 나신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또 설명을 드리면 자기가 어떻게 처리해놓고 한 달에 한 2서너 분은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교수님, 이번에 저기 시간 나시면 저녁 식사나 점심 식사 같이 좀 하시면 어때요? 그래요. 좀 그러십시다 하고 점심 식사를 하면은 저한테다가 점심 식사 하자는 게 아니라 가서 물어보면 교수님 먼저 이렇게 골라주신 거 낙찰 받아서 이렇게 해결이 다 돼갖고 제가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올렸는데 그냥 컨설팅 비용도 달라고 안 하시고 하니까 그냥 식사락도 한번 대접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낙찰 받기 전이나 낙찰 받아도 저하고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제가 낙찰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돈을 벌려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돈을 벌을 때까지 저하고 같이 의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물건을 골라서 수익을 올리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제가 이런 거를 명칭을 특수경매라고 명칭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또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교수님께서 특수경매라고 말씀하셨는데 특수경매는 뭐고 그러면 일반경매는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구별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을 공인중개사한테 갖다 이거를 매도를 해 주십시오 하고 맡기게끔 되는 것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내가 이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좀 매도를 해 주십시오 하게끔 되면 공인중개사 그 물건을 전부 다 검토를 해보고 저가 공인중개사지만은 이 물건은 매도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매매로는 거래가 안 된다. 예를 들자면은 아파트 4분의 1 집은 건물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 또는 땅은 제외 건물만 매각. 내가 건물만 갖고 있는데 공인중개사한테 팔아주십시오. 못 팔아주시죠. 건물이 큰 건물이 다른 건물이 있는데 땅만 팔아주십시오. 나 그거 공인중개사 내가 못 팔아드립니다. 내가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4분의 1 지분 갖고 있는데 4분의 1 지분 팔아주십시오. 공인중개사 저는 그런 거 거래 못 시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일반 매매로는 거래가 안 됩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을 내가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공인중개사가 안 팔아주겠다, 나는 못 팔아준다 하면 팔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경매로 팔으면 거래가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공인중개사는 중간에 자기가 거래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물건은 거래를 안 하지만은 경매는 중간에 그 본인이 권리 분석을 하고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분 매각이나 건물 매각 제외나 또는 건물만 매각이나 이것도 경매에서는 거래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거를 경매로 거래가 나왔을 때 정상적인 가격에서 떨어지는 거, 이게 뭐냐면 떨어진다는 얘기는 제가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은 반드시 주인이 있는데 형성이 복잡한 부동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를 보십시오. 어떤 땅에 집이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집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을 때는 공인중개사한테다가 내달라 그러면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1억이요? 아니 1억은 안 되고 9천만 원 정도를 파신다면 내가 거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건물 주인하고 땅 주인이 다르죠? 그러면 땅 주인이 공인중개사한테 갖다 맡겨서 땅 팔아주십시오 그러면 못 팔아줍니다. 건물 주인이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건물 팔아주죠? 못 팔아줍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제가 투자하는 방법은 경매로 나온 땅 따로 사고 건물을 따로 사면 결정적으로는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형성이 복잡하게 됐었던 거를 땅이 반가격으로 떨어질 때 사고 건물을 반가격으로 떨어질 때 사게끔 되면은 결국은 형성이 복잡한 형성이 해결됐지 않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공인중개사한테다가 여러분들한테가 낙찰을 받아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파십시오. 이렇게 형성이 복잡해서 가격이 떨어진 거를 형성을 해결해서 파는 것이 투자의 핵심입니다. 요즘 부동산이 많이 떨어지면 수강생이 없고 부동산이 올라갈 때는 수강생이 많이 늘어나는데 제가 투자하는 방법은 부동산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관계가 없습니다. 이 특수경매에 투자하는데 핵심에 약점이 있습니다. 무슨 약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아파트의 매매 가격의 한 30%나 40%만 가지면 낙찰을 받고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고 내 걸로 만들어놨다가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천하는
이 형성이 복잡한 지분이나 건물 매각 제외나 이런 경우에는 대출을 안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대출은 안 해주지만은 아파트에 내가 만약에 5분의 1을 투자한다 그러면 5분의 1을 투자하기 때문에 아파트 전체 가격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가격 가구도 전부 다를 흔들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여태까지 한 이 특수경매를 10여 년 정도를 추천하고 결과를 보게끔 되면은 한 5천만 원에서 자금이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를 가신 분이 연봉으로 해서 운이 좋으신 분은 한 순수익으로 한 2, 3천 정도는 순수익으로 벌고 조금 좀 1년에 한 건보다 못 하신다 그러면 한 1,000에서 2천 정도는 벌을 수 있다 하는 것이 그런 정도지. 이 경매고 특수경매라고 해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돈이 우두두 떨어지는 거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형상이 복잡하더라도 팔을 때 상대편 건물 주인과 땅 주인하고 협상을 할 때 내가 땅만 사고 건물을 내가 일반 매매로 협상을 해서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살 때에 감정가 정도로 사지 감정가 이상으로 우리가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감정가보다 떨어졌을 때 감정가 정도로 팔거나 감정가보다 조금 낮게 팔아야지 빨리 팔고 나오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 핵심이 이겁니다. 49%까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보통 55%, 60%의 입찰에 들어갑니다. 60%의 입찰에 들어가게끔 되면 팔고 나오는 것이 85%나 90%에 팔고 나오는 감정 가격에. 그러면 취등록세 내고 뭐 조금 경비 빼고 하게끔 되면 실질적으로 감정가에 우리 낙찰 받는 가격에 순수익은 10%에서 20%밖에 안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 것도 경쟁하지 마시고 특히 제가 골라드리는 것은 대출이 안 된다는 거고 그 대신에 특수경매이기 때문에 반드시 49%까지 떨어지는 거고 우리 지분 같은 경우는 큰 돈이 필요 없이도 입찰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입니다. 대출은 안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보면 좋은 부동산, 돈이 되는 부동산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추천 물건을 골라주면은 상당히 좋은 물건을 골라줄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절대 저는 좋은 부동산은 고르지 않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것은 돈이 되는 부동산을 추천하는 겁니다. 자, 실전 사례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 여자분이 한 50대, 40대 후반 50대 되신 여자분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오늘 7시부터 강의를 시작하는데 제가 5시쯤 미리 가서 오늘 교수님과 저녁 식사를 좀 하고 싶으니까 식사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럼 여자분들이 저한테 왜 저녁을 사주겠다고 그러냐고 그러는 거예요. 가서 보면은 결국은 이 얘기입니다. 교수님, 경매 강의는 지금 한 3개월 다 들어가서 거의 끝나가는데 어떤 걸 추천해야 되는지는 도대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교수님이 하나 좀 골라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할 거를 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서너 개 정도는 골라가지고 저녁 먹으러 가요. 그래서 물어봐요. 여쭤봐요. 투자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뭐 한 3천만 원, 5천만 원. 그러니까 이 특수경매는 큰 돈 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3천만에서 한 1억 내 정도에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지 무슨 큰 돈 갖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돈 갖고 그냥 49%까지 떨어진 거를 60%나 65%의 낙찰을 받아서 85%에 팔고 나오는 겁니다. 뭐 그것이 원칙인데 제가 이제 3천, 한 5천 뭐 이렇게 될 걸 하나 가지고 이제 갔더니 그분이 이렇게 보더니 뭐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한 4, 5천 정도 돼요. 그러길래
하나를 골라드렸어요. 골라드렸더니 그 이제 49%까지 떨어진 거죠. 이렇게 보더니 이거 낙찰 받으면 돈이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됐죠.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돈이 되느냐를 나한테 물어보게끔 되면 사실은 아직까지 그분이 그런 부동산에 입찰 들어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듣고 입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제가 설명을 해주는 거 갖고 본인이 이해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특수경매를 4개월 동안 강의를 해서 실전 사례를 몇백 개를 설명해 준다는 얘기는 그런 것을 내가 추천해 줬을 때 본인이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내 말을 믿고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골라드렸어요. 그때는 그냥 물건을 보지 않고 저한테 물어봐요. 이거 되면 돈 돼요? 될 거예요 아마. 그랬더니 아휴 교수님 이거 갖고 낙찰 받으면 이번엔 점심시간 아니라요. 아주 저녁에 회로 맛있게 사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헤어졌고 얼마 있다가 입찰 들어갔어요. 낙찰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궁금해갖고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교수님 안 들어갔어요. 왜? 안 들어갔다고요? 왜요? 교수님이 골라줬다고 제가 집에 가서 남편한테 자랑했더니요. 남편이 현장을 한번 같이 가보자 그래서요. 같이 갔었거든요. 남편이 그 부동산 보자마자요. 너 미쳤니? 이걸 왜 들어가니? 그러더래요. 저는 돈이 되는 부동산을 골라줬고 남편은 좋은 부동산으로 생각한 겁니다. 좋은 부동산은 언제? IMF 때 경매 권리 분석을 모를 때는 좋은 부동산 골라도 됐었어요. 왜? 경매 권리 분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부동산도 경매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지금은 대학이란 대학에서 다 가르쳐주죠. 유튜브에서 가르쳐주죠. 학원에서 가르쳐주죠. 동해에서도 가르쳐주죠. 어디 갔더니 뭐 백화점에서도 가르쳐주죠. 구청에서도 가르쳐주죠. 경매 모르셔서 좋은 부동산이 권리 분석 몰라서 떨어지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좋은 부동산을 골라서 돈을 버는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돈이 되는 부동산. 돈이 되는 부동산이 뭐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저 문 열고 나가다가 실수로 저 문에 제 손가락에 끼어서 하나 떨어졌다고 가정하십니다. 저기 계신 우리 사장님께서 제 손가락을 주워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팔려고 내놨어요. 100만원 사는 사람 있어요? 50만원! 만원! 없어요. 버려야 돼요? 버리는 사람이 있고 버렸더니 그 옆에 다른 분이 그거 주워서 누굴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왔어요. 너 이거 필요하지 않니? 저는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그럼 사야 되는데 가격을 내가 정해요? 주워 갖고 온 사람이 정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 몸의 신체의 일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부동산도 반드시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보면은 그 쓸데없는 걸 왜 내 새끼손가락 주워왔다 그러면 그걸 왜 주워니? 너 새끼손가락 산다고 너 미쳤니?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부동산이 새끼손가락이 좋으냐 나쁘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딱 한 사람 필요한 사람한테 가서 팔고 빠져나온다. 이게 특수경매의 핵심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건물 매각죄에 땅만 나왔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땅은 가격이 싼데 건물이 아주 좋아요. 그럼 건물이 땅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살 사람이 건물을 살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볼게요. 아들이 네 형제가 상속을 받아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 엄마도 같이 상속을 받아서 살고 계세요. 근데 아들 하나가 빚을 져서 4분의 1 지분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제가 샀어요. 사고 나선 다음에 공유물 분할 요구를 했습니다. 다 팔아서 나누자고.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던 엄마는 누구네 집 가요? 큰 며느리한테 가요? 작은 며느리한테 가요? 그럼 큰 며느리가 환영해요? 큰 며느리가 얼른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는 거기 살게끔 해야 되니까 나한테 와요. 당신 집은 얼마에 팔겠느냐고. 이런 것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고를 때 이런 것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를 보고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섰을 때 입찰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고 예를 들어서 아까 5분의 1 지분이 나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친정 그 시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곳이 그러면 감정가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 나왔는데 2,500까지 떨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큰 며느리가 사겠다고 얘기해줘. 얼마에 팔겠냐 그러면 감정가가 5천만 원 나왔는데 내가 7천 달라고 나쁜 사람이지만은 감정가가 5천인데 5천 주세요. 그럼 조금 깎아주면 안 돼요? 오케이 4,500까지 깎아줄게. 왜? 나는 2,700 주고 샀으니까. 핵심이 그런 유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경매 물건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물건이 나오는데 어떤 물건을 골라야 돈이 되는 거를 모르는데 물론 제가 생각하는 것 말고도 다른 것도 좋은 물건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팔 수 있는 거, 즉 핵심은 그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는 거 딱 하나예요. 내가 이걸 낙찰을 받았을 때 살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좋은 부동산은 살 사람이 10명인데 돈이 되는 부동산은 딱 1명만 있으면 돼요. 내가 살 거를 팔아야 되는 부동산이 살 사람이 10명 있다고 해서 10명한테 파는 거 아니잖아요. 한 명한테 파는 거 아닙니까? 즉 이 얘기 말은 살 사람이 10명이 있거나 1명 있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지. 부동산의 투자는 사기 전에 팔 생각부터 먼저 하고 내가 이것을 샀을 때 얼마에 팔 수 있겠다는 걸 판단하고 내가 얼마에 팔겠다는 것을 판단하고 난 다음에 낙찰 가격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낙찰 가격이 정해지고 입찰을 하러 갔는데 떨어진다고 해도 아쉬워하지 말고. 왜? 그 이상 높게 써봐야 나한테 마진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떨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입찰장에 가서 눈치 봐가면서 7천 쓸까 6천 쓸까 4천 쓸까 5천 쓸까 하시는 분은 경매에 투자하면 돈 못 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그분은 돈을 벌라는 목적이 아니고 낙찰을 받으려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입찰 들어가는 것이 낙찰 받으려고 해요? 돈 벌으려고 해요? 그러면 얼마 이상 쓰면 나한테 마진이 없다 그랬으면 떨어지는 걸 아쉬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막상 입찰해 봤더니 단독 공찰이라도 아쉬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나는 이미 입찰 들어가기 전에 얼마에 팔겠다는 것을 결정했고 그 방법이 완벽했기 때문에 입찰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는데 그런 것을 내가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그런 것을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것이 추적 물건 과정이라는 거고 무조건 설명만 하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전 사례 갖고도 설명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얘기를 듣고 입찰에 들은 것이 아니라 예전에 실전 사례를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었고 이렇게 했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입찰해서 이렇게 해보자 하고 낙찰 받은 다음에 저한테도 하고 언제든지 오셔서 제가 낙찰 받았습니다. 내가 가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다. 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죠? 그럼 이렇게 쭉 자세하게 내가 뒷받침을 해주는 거예요. 특수경매는 낙찰 받으면 50%만 성공한 겁니다. 팔고 나와야지 100%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50%만 성공해놓고 다 된 것처럼 얘기하고 왜 내가 남을 비난하자는 건 아니지만은 낙찰 받았으니까 컨설팅 비용 내요. 이건 내가 오랫동안 해보니까 잘못됐더라는 얘기죠. 낙찰 받았으니까 돈 내나 하면 안 되고 다 팔아서 돈을 벌었으니까 내나 이 얘기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좋은 부동산과 돈이 되는 부동산은 다르다는 거. 절대 입찰장에 가서 질을 생각하지 말으라는 거. 떨어져도 아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몸에 배야지 경매에 입문해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제가 지금 조금 아까 얘기한 거는 제가 이 부동산으로 특수경매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원칙을 설명을 드린 거고, 지금 이제 보면 과목별로 이제 토지 개발 과정이 있고 특수경매 과정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토지 개발 과정이 과목이 여기 보면 맹지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 농지경매, 토지개발 1, 토지개발 2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은 보면 땅을 가지고 돈을 버는 거 가장 핵심이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거는 실전 사례가 아니라 법규를 가지고 강의하는 겁니다. 어떤 법규를 가지고 강의하는지 한번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진짜 맹지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 제일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게 뭐나요? 지적상 도로 없이 건축허가 받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십시오.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있고, 사도법에 의한 사도가 있고, 지적법에 의한 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반드시 지적법에도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근데 건축법상 도로는 지적법상 도로와 달라서 지목이 도로가 아니어도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지목이 도로가 아니면 도로가 안 된다고 보는 거 맞고, 관계 공무원도 착각을 해서 그렇게 말하는 공무원도 꽤 있어요.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적도상 도로가 없이 건축허가 받았던 실전 사례를 보시게끔 되면은, 아하, 지적법에 의한 도로와 건축법상 도로는 다르고, 지적도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를 언제는 받을 수 있고 언제는 받지 못하는지 정확하게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보면 경매가 나왔는데 땅을 제가 보니까 건축법상 도로는 있는데 지적법상 도로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반가격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때 낙찰을 받아서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받아서 팔게끔 되면 돈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것도 제가 비싸게 파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 가격의 90% 정도로. 두 번째는 뭐냐면 도로부터 먼저 실전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보십시오. 도로법의 종류와 건축법상 도로 이렇게 돼 있죠. 보면 도로법상 도로가 있고,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도로가 있고, 공간정보계획이 지적법에 의한 도로고, 사도법에 의한 도로가 있고, 건축법에 의한 도로가 있고, 이렇게 도로에 대한 법이 5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도로는 무슨 도로에? 건축법에 의한 도로가 필요한 겁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지적도에는 도로가 없고 건축법상 도로가 있다고 그랬는데, 왜 건축법상 도로는 도로로 안 되어 있고 지적법상에는 다른 목적으로 되어 있느냐? 그게 법을 보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보십시오. 어떤 땅이든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법에서 인정하는 도로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 나질 않습니다. 근데 건축법상 도로가 없을 때는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땅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러면 건물은 지어질 수가 있는데, 무슨 보면 그거를 도로로 인정을 받아서 건물이 지어져서 건축법상 도로가 만들어져서 건축허가를 받은 거죠. 그러면은 지적법에서 그 건축법상 도로로 지목을 도로로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자 보십시오. 지적법에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토지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자, 사장님께서 만약에 땅 주인이고 사장님께서 우리 사장님한테다가 사용승낙서 해달랬더니 사용승낙 해줬어요. 사용승낙서 해줬으니까 사용승낙서 건축에 갖다 주니 건축허가를 내줬어요. 도로가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사장님 주인이죠. 땅 주인이죠. 허가 받은 사람이죠. 그럼 땅 주인이 내가 저분에게 이 도로 사용승낙을 했으니까 여기를 분할해서
도로를 만들어주고 지목을 바꿔주십시오를 누가 해야 되죠? 누가 해야 돼요? 토지 소유자가 해야 되죠. 토지 소유자는 도장만 찍어주고 분할해달라고 지목변경 신청을 안 했어요.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법이. 안 해도 상관없어. 그냥 사용승낙만 받은 건축허가를 내주게끔 돼 있지, 사용승낙을 해준 사람이 가서 지목변경을 하고 분할해달라 소리를 하는 것이 없어요. 지적법에는. 지적법은 절대로 공무원이 마음대로 못 바꾸고, 사용승낙 받은 사람도 못 바꿔. 누가 바꿔? 주인이 바꾸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안 바꾸니까 옛날 지목 그대로 있는 거고 분할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현황도로가 만들어지긴 원인이 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 났었던 적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건축허가 받았던 사람이 저 위에 있는데 난 그 사람보다 밑에 땅이 있는 거예요. 땅이 있는데 저쪽서부터 도로 오면 중간에 허가 받은 사람이 있는 거에 땅 옆에 있다 보니까 내가 집을 질 때 그 도로에 땅 주인에 또 허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보면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받은 경우에는 또다시 사용승낙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는 분할도 안 돼 있고 지목도 아니고 현황이 그냥 포장만 돼 있는 건데 이거 왜 남의 땅인데 이걸 갖고 어떻게 건축허가를 내죠? 이렇게 잘못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땅이 그런 현황도로가 있을 때 가격이 떨어지는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 사례를 볼게요. 여기 보면 감정 가격이 얼마죠? 3억 7,600이죠. 근데 얼마까지 떨어졌죠? 1억 3,400까지 떨어져서 얼마까지였죠 이거? 1억 6,300에 낙찰을 받았죠. 그러니까 용인 외대 앞에 있는 이 땅이 감정 가격이 3억 7,600이 1억 3,400까지 떨어졌다. 떨어진 이유 간단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것이 경매로 나왔는데 여기 지적도장 도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적도로 없죠. 그러면 자 보면 여기 보면 항공사진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도로 있죠. 그렇죠. 지적도장 도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현황도로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것이 경매로 나오니까 이 옆에 땅 주인이 이게 이제 감정평가사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 제가 이제 우리가 예전에 투자했을 때 얘기예요. 이 감정평가사가 찍었는데 제가 이걸 현장 답사를 한번 가봤거든요.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가봤더니 이렇게 막아놓고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막아놓고 여기다가 이 땅 주인이 밭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만들고 있어갖고 어떻게 나중에 봤더니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걸어서 만들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완전히 막지는 않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땅 주인이 이거를 막아서 못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막아서 못 들어가게는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통로를 내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하려는 거야. 야 네가 도로를 쓰고 있는 건 좀 돈 내고 살아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쉽게 이게 뭐 간단한 겁니다. 우리는 돈을 벌자는 얘기지 싸움하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3억 7천짜리를 1억 6천까지 싸게끔 낙찰을 받을게끔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도와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협상을 해갖고 야 3천만 원 좀 더 주세요. 오케이 5천 5천 좀 줘요. 오케이. 지금 가서 뭐 도로 딱 써놓고 주인 같이 만들어 같이 쓰고 있어요. 왜? 그렇지만 우리로서는 3억짜리를 보면 3억 7,600짜리를 1억 6천 주고 사서 2억 1,000대 갖고 3억에만 팔아도 우리 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1억 남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이런 거를 골라서 제가 이런 걸 골라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예요. 낙찰만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뒤 마무리를 하는 것도. 만약에 내가 3천 들렀다 5천 됐는데 5천 안 해. 이러면 그래? 그럼 소송해갖고 너 막지 못한다.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그 뒤에 거 한번 볼게요. 이번에 이 다른 사례입니다. 이거는 제가 우리 추천한 물건은 아니에요. 다른 분이 이제 했는데 저한테 이제 유튜브를 보고 저한테 물어보러 와서 제가 해결을 다 해드렸더니 이분들이 이제
등록을 하고 지금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년 좀 지났는데 한 8개 정도 낙찰을 받아서 해나가고 있는.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매가 지금 아시는 분들인데 제가 뒤에서 도와주는 거 엄청나게 잘해요 지금. 근데 이분은 유튜브 보고 알게 된 건데 이분이 이 공장을 11억짜리를 9억 4천까지 낙찰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도 이게 보면 지금 워낙에 위치가 좋아서 한 13억, 14억 정도가 가는 모양이더라.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이걸 낙찰 받은 거예요. 낙찰을 받고 났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요격을 낙찰 받은 겁니다. 여기 이렇게 도로가 들어오는 게 있죠. 근데 이 지적상 이 도로는 다른 사람 거예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팔았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샀어요. 이 도로하고 요 쪼가리 땅을. 사자마자 이렇게 막았어요. 막았잖아요. 이렇게. 막았죠. 막아놓고 우리 경매로 낙찰 받은 사람 보고 3억 내면 준다 그랬어요. 이거를. 3억을 내지 않고 만약에 적당한 가격만 한다 그러면 같이 해도 되겠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을 달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유튜브를 찾아가고 절 찾아왔더라고요. 저 이거 간단하게 해결했어요. 제가 이거는 소송을 해야 된다. 하고 이거 치워라. 얘기 간단합니다. 여기에 건축허가를 받았죠. 여기 뭘 받죠? 도로를 받았죠. 건축허가 받을 때 이걸 도로로 쓰게끔 된 자료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건축법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것이 있는데 뭐 임야의 경우에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 농지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 이렇게 돼 있고 맨 밑에 보면 뭐가 있냐면 다른 사람 땅을 이용해서 건물을 지었을 때는 사도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의 땅이지만 이것이 개인의 땅에 사도법을 적용받는 땅이야. 이 건물을 지었을 때 건축허가 날 때 이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받아서 건축허가 났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는 동시에 이 도로는 사도 전용 허가를 받은 것을 본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사도법을 적용받는 땅이 된 겁니다. 사도법에 보면 사도는 막거나 돈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거나 돈을 받을 수 없다. 터라! 없애라! 흙 없애라! 바로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3억을 달라 그래서 깎아갖고 2억 5천까지 했는데 2억 5천은 안 되고 2억 6천, 2억 7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은 자기네 내부들끼리는 2억 7천에 다시 사는 걸로 다 결정했다가 유튜브를 보고 마지막으로 나한테 와서 물어보고 변호사 사갖고 500만 원에 해결하다 보니까 나보고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야. 즉 이런 부동산에 관한 특히 도로에 관한 것은 하나를 알고 모르는 것이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토지 개발 과정은 실전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우의 법규가 어떤 법규가 어디에 어떻게 있다는 걸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고 아까 특수경매는 실전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토지 개발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부동산 소송이다의 실전 사례가 들어가 있고 만약에 이게 부동산 소송이다 실전 사례 보면 소송을 어떻게 했고 상대편 변호사가 어떻게 답변을 했고 우리는 다시 어떻게 답변서를 냈고 해갖고 판사님이 어떤 식으로 판결을 내렸는지 정확한 소장과 답변서와 내용을 다 보게끔 되면 이 도로에 가는 것이 어떤 법률에서 어떻게 인정되는 거라는 걸 책 내용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특수경매의 실전 사례에 있는 것이 도로 만드는 데 있는 사례는 아닙니다. 자, 이것도 또 하나 사례인데 여기 계신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울진 후표면에 있는 그 해변가에 있는 이 임야인데 유튜브를 보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여기 울진 후표물이 여기 땅에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고향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게 살다가 돌아가셔서 자기는 직장에 다니느라고 이 고향에 가지도 않고 해서 한
10여 년 동안 그대로 내비를 두다 보니까 옛날에 이렇게 현황도로가 있었는데 지금 현황도로가 없고 여기를 지금 다시 이 땅을 도로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도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고 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주의토지 통행권으로 도로를 만들 수 있다. 소송을 하면 된다. 해가지고 이제 주의토지 통행권으로 소송을 하게끔 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분이 저한테다가 의뢰를 했을 때 제가 여기 현장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여기 보면 이게 새롭게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한 10여 년 동안 다니질 않아갖고 그 대나무 숲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나무가 꽉 찼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가지고 짤막하게 유튜브에 올렸더니 누가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판사님이 절대로 4m 도로 허가 안 내줍니다.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건축법상 도로는 4m이기 때문에 여기 현황도로를 주의토지권을 내달라면 4m를 내달라 하면 판사님이 4m 도로를 내줘야 안 내줘요? 내줄 것 같아, 안 내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몰라요. 저는 이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판사님이 4m를 내주라 3m를 내주라가 하는 분이 소송해보면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지료를 달라고 신청하면은 판사님 지료 얼마를 주라고 지료도 판사님이 얘기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주의토지 토행권이 있느냐 없느냐야. 주의토지 토행권이 있느냐 없느냐는 건물을 지어놓고 옛날서부터 다녔던 길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다녔던 길이 2m면 2m를 인정하고 옛날부터 다녔던 길이 4m면 4m를 인정하기 때문에 판사님은 도로 폭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사한테 너 가서 현황도로를 지금 얼마를 쓰고 있는지 조사를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가서 측량하는 사람이 현재 통도를 쓰고 있는 것이 얼마입니다고 보고를 하면 예를 들어 3m를 보고하면 3m로 판결을 내주고 2m를 쓰면 2m를 판결을 내주고 4m를 쓰고 있으면 4m를 판결을 내주는 것이지 건축법상 도로가 4m이기 때문에 판사님 4m를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딱 보고 뭐라고 내가 가서 했냐면 소송을 하면은 틀림없이 판사님이 현황 조사하는 사람한테 현황 도로 쓰고 있는지 얼만큼을 쓰고 있는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라 이렇게 아마 내릴 거고 땅 주인에게는 그 지료 감정에 대한 현황 지료 감정에 대한 돈을 내라 그럴 거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사람이 나오기 전에 현황 도로를 4m를 넓혀놓고 당신이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고향이기 때문에 지금 뭐 그렇게 없어도 나무 비고 하는 거는 뭐 할 수 있게 만들어 놔라. 그랬더니 잽싸게 가서 실제로 한 5m 정도를 다 나무를 비워놓고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현황을 만들어 놨는데 그 후에 판사님이 너 현황 가서 조사해라. 근데 조사를 해갖고 보고를 했더니 보고한 만큼 현황도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내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모르시는 분들, 내가 유튜브에 그 사람이 그렇게 올렸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하고 얼굴도 못 보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냐고 내가 설명해주고 답변을 다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나한테 강의 들으러 오신 분은 내가 설명해 주죠. 이렇게 되는 거다. 그렇게 해갖고 이거를 자 보십시오. 여기 우리 현황도를 이렇게 됐는데 여기 만들어놨죠.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만들어놓고 여기를 측량을 해갖고 이 만들어 놓은 그대로 측량을 한 걸 가지고 측량 감정사가 이만큼의 도로를 한 4, 5m 정도 되는 걸 가지고 보고를 하니까 그대로 현황도로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사용승낙을 하지 말고 판단이 뭐냐면 땅 주인에게 팔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얼른 잘 돼갖고 그냥 우리는 팔자니까 한 사람이 땅이 그러면 감정을 해라. 그러니까 감정을 하다 보니까 감정이 시골 땅이다 보니까 감정이 너무 작게 나오니까 아, 나는 그 감정 갖고 못하게끔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이 옆에 이 사람이 그 옆에 있는 땅을 주고 그만큼을 받아라 해갖고 두 사람인가 세 사람인가 있었는데 두 사람은 돈으로 받고 한 사람은
자기가 있는 그 면적만큼 주고 바꾸고 해갖고 이 한 몇천 평 되는 이 땅을 도로가 없는 땅을 도로로 만들다 보니까 사실은 금전적으로는 몇 억이 올라간 땅이 돼버린 겁니다. 그분이 유튜브를 보고 저한테 와서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이지 내가 뭐 찾아가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내용은 그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런 처리를 어떻게 한다는 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유리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가르치는 거고, 여러분들도 핵심이 이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게 토지개발 강의를 4개월 한다 그랬죠. 4개월 하면 다 알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4개월 동안 제가 토지개발에 관한 얘기를 했잖아요. 했으면은 잊어먹어요. 잊어먹어도 괜찮아. 외울 필요 없어. 지금 다른 일이 바쁜데 토지개발을 왜 외우고 있고 그걸 왜 안 외워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데 내가 어떤 일이 닥쳤을 때에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일이 닥치면은.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 그때 교수님이 이럴 때 이렇게 된다고 했었으니까 하고 나한테 물어볼 수 있는 실력은 된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몸이 아프다고 해서 내가 의사에 대해 의사한테 가서 얘기하고 내가 어디가 아프니까 어떤 의사한테 찾아가서 물어봐야 되고 의사가 뭘 어떻게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 정도만 알면 되는 거고, 내가 어떤 의사한테 찾아가야 되는 정도만 알면 되지 내가 몸이 아프다고 의학 공부를 해서 내가 내 몸을 고치려고 했으지 말아야 되는 게 물어볼 수 있는 실력, 토지개발, 도로 물어볼 수 있는 실력 이 정도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가지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필요할 때 전문가한테 물어볼 수 있는 실력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이 모든 토지개발을 모든 것을 다 외우고 있고 알으라고 강의할 수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화해 공격을 째서 지급한다 뭐 한다 해갖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해갖고 결국 이 땅을 도로를 사서 이렇게 결정이 나온 겁니다.